이것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황단단 영어교실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문장의 5형식, 단문, 복문, 중문,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영어 회화라든가 영어 독해, 영어 작문에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장의 5형식입니다.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먼저 1형식 살펴보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자, 이때는 이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 완전 자동사를 알기 전에 동사에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라는 말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라고, 그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동사 중에서 이게 완전 자동사는 바로 1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를 하는데, 뒤에 보호도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The wind blows. 바람이 분다. 주어 동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지요. 물론 부사, 구 같은 건 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형식, 주어 동사, 주격보에서 시, subject complement이라 해서 주격보를 합니다. 자, 2형식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즉, 주어 동사로는 안 되고 반드시 주격보, 즉 주격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한 동사를 완전 자동사를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he's a cook. 주어 동사 cook, 이게 바로 보어죠. 그 여자가 바로 요리사입니다. 그 여자가 요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충 설명해 주죠. 주로 비동사는 2형식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3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3형식이라 하는데, 특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인데 3형식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완전 타동사란 뭐냐 하면은 목적 보호조차 필요 없이 그냥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I like ice cream. 나는 좋아한다. 그냥 좋아한다면 말이 안 되죠. 뭘 좋아하나? 대상이 있어야 되죠.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 이것을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형식입니다. 주어 동사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접 목적어란 말은 우리말로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철수에게, 순이에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직접 목적어는 뭐뭇을, 뭐뭐를, 이걸 직접 목적어를 하는데, 특히 4형식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수여라는 말은 여러분들 상장을 수여한다, 상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런 의미의 동사를 수여 동사입니다. 주로 기부 동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I gave my parents some money. gave는 기부의 과거지요. 자,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약간의 돈을 드렸다. 나의 부모님에게, 이게 바로 간접 목적어죠. some money, 약간의 돈입니다. 이게 돈을 바로 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동사, 4형식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형식입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에 목적 보호가 있는 그런 형태를 5형식이라 하는데,
오형식 동사를 불완전 타동사라 합니다. 타동사는 타동사예요. 불완전하다 이거죠. 즉 목적어 한 개로 안 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죠. 이런 동사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불렀다.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탐이라고 불렀다.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바로 탐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우리는 목적 보호를 하는데 바로 오형식 동사가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문장의 오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영어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동사는 1형식으로만 주로 쓰이고 어떤 동사는 2형식, 각 동사마다 잘 쓰이는 그 형식이 있습니다. 자, make 같은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동사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언젠가 한번 설명하는 날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문장의 5형식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문, 복문, 중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문이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가장 짧은 문장의 최소 단위를 단문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바로 주어 플러스 동사가 한 개인 문장, 주어 플러스 동사의 한 개인 문장을 바로 단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보면은 주어 플러스 동사가 한 개 있는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장도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문. 복문이란 뭐냐 하면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단문만 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단문만 있는 문장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복문, 중문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게 복문이라고 하는데 주절이란 뭐냐 하면 바로 문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주절이라 합니다. 주된 절이죠. 말하자면. 그게 주절입니다. 그 다음 종속절은 뭐냐? 종속된 절인데 주절을 꾸며주거나 또는 주절을 한정시킨다.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 절이 바로 종속절입니다. 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미리 말씀 안 드리는데 절이라는 건 주어 플러스 동사 관계가 있는 걸 절이라고,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플러스 동사 관계가 있는 걸 절이라 하고, 구라는 건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플러스 동사 관계 아닌 것을 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속절은 방금 얘기한 대로 주절을 수식을 해주거나 꾸며주거나 한정한다. 한정하는 말은 범위를 굉장히 좁혀주는 걸 얘기합니다. 나도 예를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문이란 뭐냐? 복문하고 좀 비슷하게 헷갈리는데 간단합니다. 중문이라는 것은 시소 있죠. 우리 어린애들 타는 시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이 두 개입니다. 주어 동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주인이 두 개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복문은 주절이 한 개인데 중문은 주절이 두 개 이상이 되는 문장을 우리는 중문이라 합니다. 주절이 두 개입니다. 또 주절 옆에 종속절이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단문, 중문, 복문 제가 말로 설명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줄 압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문입니다. 복문. 복문이라는 것은 복문이란 뭐냐 하면은 주절에다가 종속절이 있는 걸 말합니다. 종속절, 주절, 복문.
주된 절과 종속, 알린절이 말합니다. 알린절에는 항상 접속사가 있지요. 여기 주절에 주어 동사 하나 있고, 종속절에 접속사가 있고, 주어, 두 번째 주어,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종속절은. 아까 종속절 얘기했죠. 여기 종속절이 바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명사절이란 뭐냐 하면은 접주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접은 접속사고 주는 주어고 동은 동사입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것이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즉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는 항상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를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I think that she is kind. 나는 생각한다. 이게 주절이죠. 이게 중요한 절이고 이게 종속절입니다. That she is kind. 이게 종속절인데 접속사, 주어, 동사죠. 바로 that 이하가 바로 이 문장에서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뭐를 접속하죠.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주어 동사 하나 있죠. 주절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that절에 접속사에 보면 주어 동사 보. 이 문장이랑 이렇습니다. 여기는 주어 동사 되어 있는데 that절이 바로 think의 목적어인데 이 문장 전체로 보면은 주어 동사 that절 목적어 해가지고 삼형식이 되지요. 그런데 이 that절 안에는 주어 동사 보호 해가지고 이 형식이 또 that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자꾸 길어질 때는 이런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하고 또 계속 연결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명사절은 뭐냐 하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절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어 역할도 있고 보호 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뭐냐? 형용사라는 말은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절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절은 우리 보통 관계사절,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설명했죠. 이 관계사절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는데 지금 관계대명사는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관계부사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나중에 관계대명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계사절이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절이요. 자, 예를 들면 I have a book which you gave me.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 여기 수식하죠. a book이 선행사죠. 너가 나에게 주었던 책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이라는 명사를 지금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죠. 네. 이거는 종설절 중에서도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것이 시간이나 장소, 이유, 조건, 양보, 목적 이런 것을 의미하거나 그 다음에 동사, 일반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절이 바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여러 가지가 많죠. 시간이란 말은 뭐뭐 할 때, 장소는 뭐뭐 하는 곳에,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에, 조건은 뭐뭐 한다면, 양보는 뭐뭐 한다 하더라도,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다 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요 외연에 대한 시간을 나타내는 질문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was happy. 나는 행복했다. When you came home early. 너가 일찍이 집에 왔을 때 나는 행복했다. 이게 주절이지요. when 이하가 바로 종속절인데 뭐뭐 했을 때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문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복무이라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복무이라 하는데
종속절은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인데,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게 명사절이고, 형용사절은 주로 관계사절을 말하는데,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죠. 수식하는 절을 형용사절이라 하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라는 건 시간, 장소, 이유, 조건, 양보, 목적 이런 걸 의미하거나 일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문은 중요한 것이 바로 대등접속사. 아까 내가 시소를 생각하라 그랬죠. 이 대등 접속사가 바로 시소 양쪽의 가운데 딱 가운데 지점을 대등 접속사 시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문은 주절 플러스 주절 2, 주절 1, 주절 2 이렇게 대등 접속사가 가운데 연결된 절을 말합니다. 그럼 대등 접속사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and, but, or, so, for, yet 이래 됩니다. 자, 요 6가지인데 주로 and, but, or, so, for라고 생각하면 yet은 좀 잘 안 나옵니다. 이 대등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and나 but, and 앞이나 but 뒤에나 똑같은 형태가 와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문장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 형태는 이렇게 대등 접속사가 있는데 앞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등 접속사 뒤에 주어 to 동사 to 이렇게 문장이 하나 두 개가 바로 대등 접속사 and, but, or, so, for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이거를 중문이라고. 또 다른 형태는 주절이 있는데 종속절 우리 앞에서 종속절 배웠죠. 종속절이 있는 경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대등 접속사 사이에 오는데 뒤에 또 주절 to 종속절 to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중문이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좀 여러 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 벗이 보이죠? I am happy, but you are unhappy. 자,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주어 동사고, you are unhappy. 이게 바로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인데, 나는 행복하지만 너는 불행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문장, 벗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장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 am happy because you are here, but you look unhappy although I am here. 자, but이 중요합니다. 이 but이 있기 때문에 but 앞에 보면은 요까지 끊죠.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까지가 바로 주절, 종속절, 원에 해당되죠. 나는 행복하다. 너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 but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죠. 그러나 You look unhappy. 너는 불행하다. 불행해 보인다. 이 말이죠. 비록 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주절, 종속절, 그 다음에 대등 접속사 but이 오고 주절, 종속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이것도 중문이라고 합니다. 요 앞에 있는 요 문장보다는 약간 더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만 알고 있어서는 영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문, 동문 다 이해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was happy. 나는 행복했다. So, 그래서지요. 그래서 I had a good sleep. 나는 잠을 푹 잤다. 잠을 잘 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so가 있잖아요. 바로 대등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중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 was unhappy. 자, 이거 왜냐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점수지요. 내가 나쁜 점수를, 안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등접속사, 중문을 다시 설명하기는 대등접속사 and but or so for yet 이러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전부 다 중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중문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많죠. 예. 시소 생각하면 중문은 앞뒤 and but 양쪽이 다 비슷한 형태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문장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장의 5형식 단문, 중문, 복문, 그 다음에 주절, 종속절 이렇게 여러가지 이 문장에 대한 용어들을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은 영어 독해, 회화, 작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